어떤 사람이 여러분 옆에 얼마나 가까이 서는지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만약 여러분이 가까이 갔을 때 친구가 뒤로 물러서는 경우 서로 간의 관계가 상호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이건 특히 커플이 서로 어떻게 말하는지를 관찰하면 더 명백해져요. 대화 중에 어떤 사람이 의자 뒤로 앉는다면 이건 지루함이나 피로함을 나타낼 수 있어요. 공손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화를 즐기지 않더라도 그 대화를 끝내지 못해요. 만약 이 작은 제스처를 알아차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안부를 묻거나 휴식을 취하는 걸 제안할 수 있어요. 피하는데도 누군가가 여러분 곁으로 온다면 이건 관계에서 지배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내거나 여러분에게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걸 수 있어요. 몸의 방향성은 대화하는 동안 여러분의 각도에 대한 그 사람의 신체 각도예요. 이건 종종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뭔가를 드러내죠. 머리는 여러분을 향해 있지만 몸은 옆으로 향해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완전히 몰입할 준비가 되지 않은 걸 거예요. 또는 화자가 무의식적으로 급하고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에게 자신이 완전 몰입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 서거나 앉아서 마주보면서 어깨를 평행하게 하세요. 이것이 두 사람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주는 특별한 심리적 공간을 만들어줄 겁니다. 거짓말쟁이는 보통 눈을 피해요. 눈의 방향은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대화 중에 오른쪽이나 위를 바라보고 있다면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움직임은 상상력을 책임지는 뇌의 부분을 일깨우거든요. 화자가 말할 때 왼쪽을 보거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다면 적극적인 기억해내기와 사실적 회상하기를 의미해요. 이 경우 대화가 진실일 가능성이 크죠. 이건 친구들의 정직함을 확인하기 위한 훌륭한 인생 팁이죠. 왼쪽과 오른쪽을 헷갈리지만 마세요. 동물처럼 사람들은 소위 텃세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의자에 편하게 앉거나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팔과 다리를 크게 벌리는 적벌 등으로 이것을 표현하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반면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깨를 좁히고 손을 몸에 밀착시켜 무의식적으로 공간을 덜 차지하려고 하죠. 말하는 동안 사람이 고개를 반복적으로 심하게 끄덕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지루하거나 불쾌하다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는 능력을 증명해 보이려 할 때 고개를 심하게 끄덕여요. 여러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등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 이 행동이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걸 동반한다면 이 사람은 화자의 권위에 압도당해 있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방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자신이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해요. 그래서 옷을 만지거나 머리와 액세서리를 고치는 행동으로 이어지죠. 또한 사람들은 더욱 우아한 몸 자세를 취하면서 심지어 거울이나 다른 반사되는 표면을 찾기 시작하죠.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피부를 만지거나 입술을 핥죠. 만약 대화하고 있는 누군가에게서 이런 행동을 눈치챈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가족 계획은 짜지 마세요. 아마 다른 방에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그 애정 표현의 대상일지도 몰라요. 또는 다른 사람들 눈에 더 잘 보이길 바라는 완벽주의자일 뿐일 수도 있어요. 눈가의 주름으로 미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누군가 거짓 미소를 지어 보일 때 그들의 눈이 입술을 따라 웃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거짓 미소는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웃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이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웃긴 농담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턱을 악무는 건 불안감을 나타내요. 눈치채든 못 채든 이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턱을 악물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 만한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일 거예요. 얼굴 근육과 특히 턱은 몇 년 동안 조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래 부르기와 특별한 이완 운동이 얼굴에서 걱정의 흔적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턱을 부분적으로 마비시키고 목소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화자가 조조하게 침을 삼키고 호흡이 고르지 않다면 분명히 뭔가가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얼굴 근육은 진정한 감정을 대칭적으로 보여줘요. 얼굴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활동적이라면 거짓 감정의 신호일 수 있어요. 사실 완벽하게 대칭인 얼굴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로봇일 거예요. 거짓 비대칭 감정은 보통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한 방향으로 일그러진 삐뚤어진 미소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격렬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침착하고 으스대려고 할 때 한쪽 눈만 깜빡일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보통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며 당황, 수줍음, 죄책감 또는 로맨틱한 감정과 같은 강렬한 감정으로 촉발돼요. 이런 감정적 트리거들은 몸의 신경계를 자극하고 혈관을 넓히는 아드레날린을 억지로 분비하게 만들죠. 대부분의 경우 얼굴을 붉히는 건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고 싶다는 신호를 나타내요. 또 붉은 뺨은 종종 자신의 비밀이 공개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게 얼굴을 붉히는 경향이 있어요. 작은 스트레스로도 그들의 뺨, 귀, 가슴의 피부가 붉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천천히 다른 징후들을 관찰해 보세요. 누군가가 편안한 자세로 팔을 쭉 뻗은 상태로 손을 든다면 이건 그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게 아늑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걸 나타내요. 반대로 손을 머리 높이 아래로 든다는 건 불안감과 수줍음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심장 높이에서 음료수나 핸드폰을 든다면 이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잠재의식적인 욕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이 물건들을 허리 높이에 들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안전함을 느끼고 의사소통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걸 나타내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제안하거나 묻고 있는 걸 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펴진 손바닥을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충성심과 결부짓죠. 반면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면 불편과 많은 요구를 하는 기분을 나타내죠. 대중연설 중에 손짓을 하면 청중들이 새로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팔을 너무 적극적으로 휘두르거나 높게 휘두르지만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주머니에 손을 숨기는 것도 최선의 선택은 아니에요. 이걸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숨겨진 비밀이 많은 오만하고 불성실한 사람이라는 신호로 인식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대화에 정말 빠져들었을 때 보통 손바닥을 움직이지 않아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테이블이나 의자를 주먹으로 위아래로 두드리고 있다는 걸 봤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신호예요. 뭔가 귀여운 말을 들었지만 동시에 화자가 본능적으로 주먹을 꽉 쥔다면 이 사람은 아마 과장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억눌린 분노를 숨기려고 하는 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화 중에 발짱 끼는 걸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이걸 취약함과 자기 회의의 표시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규칙은 다리에도 적용돼요. 자신감 있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팔과 다리를 꼬지 않고 서거나 앉도록 하세요. 팔뚝 뒤로 손을 잡고 있는 건 주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우린 우울하거나 화났을 때 이런 자세를 취하죠. 그리고 손을 더 높이 잡을수록 사람들 눈엔 더 우울해 보이죠. 대화 중에 임의의 물건을 천천히 우아하게 만지는 것은 매력과 참여의 표시예요. 사람들은 보통 마커, 고무줄, 안경, 휴대폰 케이스를 갖고 노는 걸 선호하죠. 냅킨을 고고 종이 접기를 접는 것 또한 신뢰와 영감의 우호적인 신호죠. 눈썹을 움직이는 것도 많은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친숙한 사람과 처음 눈을 마주칠 때 눈썹을 잠깐 치켜 세우는 것은 친근하다는 신호예요. 이건 난 당신이 무섭지 않고 피하지도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찡그린 눈썹은 불만족과 좌절의 표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대화 중에 눈썹을 치켜 올리고 오랫동안 들고 있다면 아마 놀라움이나 흥분의 신호일 거예요. 대화 중에 얼굴과 목을 만지고 입을 가리는 것은 진짜 감정을 숨기려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죠. 고개를 옆으로 갸웃거리는 것은 신뢰와 공감의 표시로 여겨져요.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은 목 안에 있어요.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어깨로 끌어당기면서 이 동맥들을 숨기려고 하죠. 의사소통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은 보통 훨씬 더 매력적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왜냐하면 이 제스처가 장난스러운 느낌을 주거든요. 알겠죠? 좋아요. 그럼 나가서 사람들을 분석해 봅시다.